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고위험군 시설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늘어나면서 정부가 영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수치부터 살펴보죠. 완치자 수가 연일 이제 수백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수십 명씩 나오다가 최근 2주 동안에 1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는데 수치를만 보면 격리돼 치료 중인 환자 수를 이제 넘어섰거든요. 완치율도 그만큼 높아졌는데 일단은 좀 긍정적 신호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경증 환자분들은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지금 수용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이제 퇴실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여유 공간들이 좀 많이 생겼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과연 이제 중환자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완치를 하시고 계신지를 봐야 될 텐데 아마도 중환자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조기 퇴원이 어려워서 중환자 치료가 좀 가장 좀 많이 어려운 점을 아직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혹시 이러면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확진자가 또 있지 않을까. 확진자 수가 줄지만 혹시 우리가 놓치는 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까지 저희가 이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찾아내지 못한 감염자가 어디 있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보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시행 중인데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의 성적표는 한 2, 3주 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검사를 안 해서 이제 추가적 확진자가 안 나오는 걸 수도 있고 또 지금 확진자는 이제 한 2, 3주 전에 감염이 발생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추가적인 더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저희가 2, 3주 후에는 조금 좋은 성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가 좋은 성적인가는 참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래도 최대한 좀 적은 숫자의 확진자가 2, 3주 후에 좀 통계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브리핑에서 저희가 이제 확인했던 것처럼 아직은 치료된 사람들이 비율이 더 높아졌다라고 해도 안심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조금은 좀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가 되는 거는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럼? 글쎄요, 안심이라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확진자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감염자가 어딘가에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2월 11일인가요? 28번 환자까지 나오고 확진자가 계속 0명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31번 환자가 발견되면서 31번 환자와 관련된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모임이라는 대규모 이제 슈퍼 전파 사건이 밝혀졌는데요. 그것처럼 저희가 이제 확진자가 0명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2월 11일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또 지속적인 감시망. 그러니까 지금도 선별진료소 중심으로 잘 검사가 되고 있는데 뭔가 원인 불명의 폐렴이나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선별진료소로 가라고 안내를 하지만 또 대부분 병의원으로 많이 가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서베일런스를 그 중심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초 지역이나 말초 기관까지 좀 확대해서 테스트 키트를 각 지역의 의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 비치를 해놨다가 의심되는 환자가 나오면 거기서 채취를 해서 바로 보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아주 작은 말초 단위까지 해서의 그 감시망을 좀 촘촘히 좀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지 감시도 계속 좀 꾸준히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처럼 선별진료소로 향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그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선별진료소로 가라는 안내라든지 지금 현재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대부분은 이렇게 상담을 하고 가시지만은 아직까지도 좀 그동안에 해왔던 습관대로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동네 병원이나 동네 병원을 찾으실 수가 있겠고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도 이분이 좀 컨디션이 좀 이상하다 싶어도 이분을 어떻게 좀 선별진료소로 모시고 와서 검사하나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키트만 거기에 있다면은 바로 현장에서 채취해가지고 그 검체를 이송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별진료소 중심의 검사뿐만 아니라 각 의원이나 이런 고위험 취약 집단이 모여 있는 시설에서 이런 검사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사 키트를 좀 배치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까 브리핑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완치율이 이제 현재 50% 정도라고 하는데 다만
보면 고령 환자의 치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거든요. 어제 0시 기준으로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의 치명률이 15%라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면 중증 고령 환자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보게 되면 3월 1일은 우리가 저기 치명률, 확진자분의 사망하시는 분의 비율이 이제 0.5%였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1.5%로 올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중증 고령 환자분들 위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80세 이상 환자분들이 전체 발생자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4.5%밖에 안 되지만은 이거를 연령별 또 인구 10만 명당 그 발생률로 보게 되면은 80세 이상 분들도 한 22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70세 분들도 70세 이상 분들도 전체 통계에서는 한 6.7%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이걸 연령별 10만 명당 발생률로 보게 되면 한 17.5명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그 인구 중에서는 발생률이 높으신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어르신이 감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시설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경우가 많겠고 네. 아무래도 거기 계신 이유는 어떤 기저질환이 있다던가 또 치매가 있다든지 그러신 분들이 많고 그럼 자기 증상을 좀 빨리 표현하지 못하신 경우도 있겠고 또 어르신들 자체가 이런 그 폐렴이 오더라도 뭐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기운이 없어 보이고 네. 또 식욕이 없고 좀 어지럽고 이렇게 애매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진단이 늦고 네. 또 진행 경과도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증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은 어르신들은 좀 아무래도 사망률이 높아서 저희가 좀 초기에 빨리 진단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좀 다른 사람분들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네. 특별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고 돌보시는 분들도 물론 위생 관리를 하고 돌보시는 분도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서 본인이 또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들도 이제 뭐 어떤 가족들이 만나고 할 때 가족들 중에서도 좀 증상이 좀 있고 그러면은 좀 만나는 거를 좀 피하고 예. 대신 뭐 전화로라든가 좀 마음은 가깝게 하지만 이제 신체적으로는 멀리 떨어뜨리는 이런 배려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만나는 것보다는 정말 전화로 연락을 하고 약간 그런 생활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앞서 이제 뭐 브리핑에서도 언급된 내용이지만 대구 경북은 전체 요양병원 표본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이런 취약시설은 적절히 이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데요. 네. 물론 이제 점수 검사를 하면 좋지만 적정한 표본을 선정해서 그분들 위주로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또 정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요. 전수조사가 어려우면 지금 이렇게 몇 분이라도 표본 검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그런 표본 조사는 이제 중앙에서 나와서 시도 지자체에서 나와서 아마 검사를 하실 텐데요. 또 거기에 계시는 의료진이나 의사가 좀 검사가 필요하다 이럴 때 표본 검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바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한다면은 그런 집단 시설에서 생기는 분들을 좀 보다 빨리 찾아내고 보다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집단 감염에 대한 긴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정신과 치료 병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러스 전파에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사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폐쇄병동이고 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오래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있지만 좀 심한 조현병이 있으셔서 좀 네. 장기간 폐쇄병동에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검사라든가 치료 같은 게 좀 빨리 되기 어렵고 좀 빨리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분들을 또 돌보기 위해서는 또 많은 종사자들이 같이 또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 거기서 한 명이 생기시면은 그 안에서 밀집된 공간에서 대량으로 발생된 가능성이 항상 충분히 많다고 보이고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청도에서도 정신과
병동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이 어떤 누구 관리 소홀이나 사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설이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보다 뭔가 좀 시스템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까 CG로도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 대구 제2미주병원이 사실 90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대실 요양병원이랑 같은 건물을 쓰고 있고 때문에 같은 엘리베이터를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사태가 너무 당연했던 수순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미 대량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마 같은 건물에 계신 분들, 특히 제2미주병원에 계신 분들 혹시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왜 그때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도 제2미주병원 같은 경우에서 환자보다는 종사자 우선으로 먼저 전수검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중앙에서의 어떤 지침대로 이제 현장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데 또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판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 같은 것도 좀 같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대실요양병원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미주병원에도 당연히 그럴 위험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또 환자들 위주로 또 의심 환자가 없는지 해서 검사를 했을 수가 있었을 텐데 너무 이렇게 좀 어떤 매뉴얼대로 하느라고 좀 유연성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매뉴얼대로는 하되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현장에서의 건데 유연성이 필요할 예,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정말 필요해 보이는데 확진자가 있는 9층 병동 동일 집단 격리 조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일 집단 격리 조치한 다른 대구 지역 요양병원 등에서 계속해서 환자가 나오고 있다. 이게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감염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대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에 아마 감염이 이미 코호트 격리를 네. 하기 전에 아마 이미 전염이 돼서 퍼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네. 격리가 잘 이루어지면은 이제 추가적인 전파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전파가 일어나기 전에 특히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거기 계신 분들이 나가시진 않고 주로 외부에서 면회를 온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또 종사자들이 감염돼서 들어와서 감염을 시킨다든지 또 아니면 새로 이렇게 입원이나 입실 하시는 분들이 병을 가지고 오지 않는지 이런 외부에서의 유입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일단은 음성인 걸 확인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과의 면회도 차단하고 대신 물건만 전달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출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제한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또 필요할 것 더 같습니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이런 집단 감염 우려가 사실 대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서 현재 보면 구로구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여기랑 관련된 확진자가 6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교회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3월 6일부터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 감염 경로는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지 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 감염된 확진자분의 어떤 감염 경로를 아직 조사 중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분의 가족분들은 이미 또 감염된 것이 확인됐고, 네. 특히 이 교회에서 감염되신 분들은 이렇게 예배 중에 감염됐다기보다는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종사자 일을 하면서 이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예배로 통한 전파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지 3월 6일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감염이 3월 6일 이전에 어떤 교회 내에서 감염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3월 6일 이후에 예배는 아니지만 어떤 오프라인 모임 같은 건 없었는지 한번 그 감염 경로를 한번 좀 추적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다행히 아마도 이번에는 이렇게 신천지 대구교회 모임 같은 슈퍼 전파 사건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냥 종사자 중심으로 생긴 소규모 집단 감염에 그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네, 온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꼭 안심할 수만은 없겠네요. 아무래도 스스로가 더 조심을 하고 오프라인 모임 같은 건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보면 한국인 입국자들이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돌발 행동을 하는 일이 또 잇따르고 있죠. 그리고 생활치료 센터를 이탈해서
주민과 커피까지 마신 신천지 교육생도 있는데 이런 격리자 관리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대한 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네. 사실 이제 뭐 휴먼 에러라 그럴까요? 사람들은 좀 어떤 우리가 정해진 틀에서 좀 벗어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네. 어떤 뭐 인간 행동의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오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좀 시스템적인 접근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최대한 최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되 이렇게 일부 돌발적인 행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뒤에서 백업을 해서 물론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제도적 장치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에도 뭐 경비라든지 통제를 좀 더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렇게 그 이분 유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부러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까지 감염된 걸 보면은 네. 아마 그래도 혹시나 아니길 바라는 심정을 해줄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이분이 이용했던 어떤 다중 이용 시설에서도 어떤 그 방문객들의 증상을 체크하고 열을 체크한다든지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그 2주간 자가격리가 이제 의무화되기 때문에 또 발표에 따르면 이제 코드 제로까지 경찰이 출동하는 것까지 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보다 이제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 통제가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유학생이 온다고 해서 또 이렇게 또 만나자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안 만나주고 안 만나기 운동을 해가지고 온 건 알지만 그래도 좀 일부러 좀 안 만나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같이 주변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브리핑을 보면 아까 브리핑에서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들 중에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지침을 보면 이제 비행기 탑승 전에 입국자 발열 검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비행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입국 검역만 했는데 네. 이제 비행기 타시기 전 해당 국가에서 이제 발열을 체크해서 네. 열이 없는 분만 탑승한다는 건데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 단기 체류 외국인 같은 분들 중에 코로나 검사가 양성이 나오면 이제 그 나라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입국을 못 하시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제 좀 의심 증상이 있고 열이 나시는 분들은 아예 탑승하지 말고 오시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아무리 좀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네. 또 이제 혹시 뭐 해열제를 먹고 좀 속이고 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또 자기가 유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좀 우리나라로 오시는 걸 좀 자제해 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해외로 나가실 때 우리나라도 물론 출국 심사를 하고 출국 단계에서 검역을 하고 있지만은 좀 증상이 있고 의심되는 분들도 서로 안 나가고 안 들어오기를 좀 나라 간에 좀 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정말 그 말 그대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해서 뭐 페루에서 오늘 오전에 우리 국민 198명이 입국을 했는데 16명이 유증상자로 구분이 됐다는 소식까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또 미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잖아요. 중국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많은 나라로 이렇게 올라섰는데, 자, 10만 명을 또 넘었었습니다. 유독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는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고 있었을 네. 텐데 이제 검사를 안 해서 모르고 있던 감염자들이 최근에 이제 검사를 늘리면서 확진자들이 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마도 그 사망자 수 자체는 아직은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 좀 적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진자는 많지만 사망자 수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아직 안 되고 있고, 물론 사망자가 확진이 된다고 해서 바로 사망하시는 건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중증 치료를 받다가 며칠 뒤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 증가폭이 곧 사망자 증가폭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미국에서는 발생하는 중환자들을 좀 잘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발견되는 분들은 주로 이제 경증 환자 위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진정세가 있긴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안심할 상황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이 계약을 연기를 해야 되냐 아니면 예정대로 4월 6일에 해도 되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계약을 했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도 있어서 좀 우려하는 학부모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해외 사례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근데 다행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바로는 이제 어린이들 간의 집단 감염은 아니고 주로 선생님이나 종사자 분들 위주로 이제 감염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그런 선생님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감염됐는지 추가적으로 보도가 필요하겠지만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에도 이제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제 어린이들이 좀 감염된 사례도 보고가 됐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학을 앞두고 충분히 이렇게 어린이들 간의 집단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충분한 신체적인 거리를 띄우고 교실에 배치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빨리 발견할 수가 있는지,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할 만한 어떤 매뉴얼이나 교재들은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다양한 준비 사항들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텐데, 아직은 좀 각 교실 현실적으로는 네. 각 학교 단위별로는 현실적으로 좀 그 매뉴얼 지침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살펴봐야 돼서 좀 그렇게 어려운 데는 계약을 늦추는 것이 정답이고요. 예, 계약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계약을 했을 경우에 아이들 간에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조용한 전파, 그래서 네. 어린이를 통해서 어른이나 어르신들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받을 어떤 심리적인 충격 같은 거 또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계약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온라인 계약을 병행하는 것도 이제 지금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기술적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아무래도 좀 이런 충분한 사회적 거리 띄우기라든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데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온라인 계약도 좀 병행하고 최대한 계약을 좀 늦춰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6일에 계약을 하더라도 만약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좀 더 좀 연기를 고려를 해야 해보고 더 연기해야 됩니다. 예, 네. 아무래도 또 신중한 판단이 좀 필요해 신중해야 보이죠.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미국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일본도 좀 심상치 않잖아요. 올림픽이 1년 연기가 된다라고 발표가 나면서부터 좀 아이러니하게도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보도에 따르면은 좀 검사를 좀 적게 했다 이런 보도가 있고요. 네. 이제 좀 확진자 수보다 사실은 이제 어떤 뭐 원인 미상의 폐렴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사망자 네. 수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통계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통계까지는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를 좀 적게 하고 있다가 지금 검사 수를 늘리면서 그동안 검사가 안 됐던 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 치고는 아직까지 이렇게 증가세가 높지는 않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입국자 중에 혹시 뭐 감염자가 있는지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또 일본발 입국자 중에서 감염자가 보고된 것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건지. 그렇다면 어떤 뭐 이유가 있을까? 뭐 일본의 어떤 사회문화적인 특성이 있나? 네. 좀 다각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나고 어느 대규모 감염 사태가 나타날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